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메릴라의 자수정 브로치 사건으로 인해 앤은 피크닉을 못 갈 뻔했으나 사건이 잘 해결되면서 앤은 피크닉에서 돌아와 즐거웠던 시간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15장 학교 차주전자 안의 폭풍 후. 정말 멋진 날이야. 앤이 길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런 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니? 나는 이 날을 놓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해. 그들도 좋은 날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날을 가질 수는 결코 없을 거야. 그리고 학교에 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건 더 멋진 일이지. 그렇지 않니? 길을 따라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 거긴 너무 먼지투성이고 더워. 다이애나가 실용적으로 말하며 그녀의 점심 바구니를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놓여있는 즙이 많고 맛있어 보이는 라즈베리 타르트 3개를 10명의 소녀들에게 나누면 각 소녀가 몇 번이나 베엄 울 수 있을지 속으로 계산했다. 에이벌리 학교의 어린 소녀들은 항상 점심을 공동으로 모았고 라즈베리 타르트 3개를 혼자 다 먹거나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와만 나누어 먹는다면 그렇게 한 소녀는 영원히 정말 못된 아이로 낙인 찍혔을 것이다. 하지만 타르트를 10명의 소녀에게 나누면 겨우 입맛만 다시게 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앤과 다이애나가 학교에 가는 길은 정말로 예뻤다. 앤은 다이애나와 함께 학교를 오가는 이 산책들이 상상력으로도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큰 길을 따라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비낭만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연인의 오솔길과 윌로우미어와 바이올렛 계곡과 자작나무 길로 가는 것은 만약 무언가 낭만적이라면 낭만적인 것이었다. 연인의 오솔길은 그린 게이블즈의 과수원 아래에서 시작되어 커스버트 농장의 끝까지 숲속으로 쭉 뻗어 있었다. 그것은 소들을 뒷목장으로 데려가고 겨울의 땔감을 집으로 끌고 오는 길이었다. 애는 그린 게이블즈에 온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그 길을 연인의 오솔길이라고 이름 지었다. 연인들이 실제로 거기서 걷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마릴라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다이애나와 저는 완벽하게 장엄한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연인의 오솔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예쁜 이름 아닌가요? 정말 낭만적이에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안에 연인들을 상상해 넣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 길이 좋은데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부르지 않고 거기서 큰 소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애는 아침에 혼자 출발하여 개울까지 연인의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다. 여기서 다이애나가 그녀를 만났고 두 작은 소녀는 단풍나무의 잎이 무성한 아치 아래로 오솔길을 따라 계속 걸어 올라갔다. 단풍나무는 정말 사교적인 나무야. 애니 말했다. 그들은 항상 당신에게 바스락거리며 속삭여. 그들이 투박한 다리에 다다를 때까지 걸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오솔길을 벗어나 베리 씨의 뒷들판을 가로질러 윌로우미어를 지나갔다. 윌로우미어를 지나면 바이올렛 계곡이 나왔다. 앤드루 벨시의 큰 숲 그림자 속에 있는 작은 녹색 보조개 같은 곳이었다. 물론 지금은 거기에 제비꽃이 없어요. 앤이 마릴라에게 말했다. 하지만 다이애나가 봄에는 수백만 송이가 있다고 말했어요. 오, 마릴라? 마릴라가 그것들을 본다고 상상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실제로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제가 그곳을 바이올렛 계곡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다이애나는 장소에 멋진 이름을 짓는데 저만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무엇인가에 능숙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다이애나가 자작나무 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녀가 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녀에게 그렇게 하게 했지만 저는 평범한 자작나무 길보다 더 시적인 이름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누구든지 그런 이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작나무 길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장소 중 하나예요. 마릴라, 정말로 그랬다. 애외에 다른 사람들도 우연히 그곳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은 작고 좁고 꼬불꼬불한 길이었는데 벨시의 숲을 곧장 가로질러 긴 언덕을 따라 내려갔고 그곳에는 에메랄드빛 스크린들을 통해 걸러져 내려오는 빛이 다이아몬드의 심장처럼 흠이 없었다. 길이는 전체적으로 가늘고 어린 자작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줄기는 하얗고 가지는 유연하게 굽어 있었다. 양치식물과 별꽃, 야생 은방울꽃, 그리고 진홍색 꽃 열매 다발이 그 길을 따라 무성하게 자랐고 머리 위 나무들 사이로 들리는 새들의 지저귐과 숲 바람의 속삭임과 웃음소리, 그리고 공기 중에는 항상 기분 좋은 매운 향기가 있었다. 가끔 조용히 있으면 토끼가 길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앵과 다이애나와 함께 있는 동안은 거의 희귀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계곡 아래에서 그 길은 큰 길로 나왔고 거기서부터 학교까지는 가문 비나무 언덕만 올라가면 되었다. 에이벌리 학교는 회칠된 건물이었는데 처마가 낮고 창문이 넓었으며 내부에는 편안하고 튼튼한 구식 책상들이 갖춰져 있었는데 열리고 닫히며 뚜껑 전체가 세 세대 학교 아이들의 이니셜과 상형 문자로 새겨져 있었다. 학교 건물은 길에서 뒤로 물러나 있었고 그 뒤편에는 어둑어둑한 전나무 숲과 개울이 있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아침에 우유병을 넣어두어 점심시간까지 시원하고 달콤하게 유지했다. 마릴라는 9월 첫날 애니 학교로 떠나는 것을 보며 많은 은밀한 불안감을 느꼈다. 애는 너무나 별난 소녀였다.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지낼까?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상황은 마릴라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잘 진행되었다. 애는 그날 저녁 기분이 아주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저는 여기서 학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발표했다. 하지만 선생님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온종일 콧수염을 말고 프리시 앤드루스에게 눈짓을 보내요. 프리시는 다 컸잖아요. 그녀는 16살이고 내년에 샬럿타운의 퀸즈 아카데미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티리 불터가 선생님이 그녀에게 완전히 홀딱 봐줬다고 말해요. 그녀는 피부가 아름답고 갈색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고 머리를 아주 우아하게 틀어 올려요. 그녀는 뒤쪽 긴 좌석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도 대부분 그곳에 앉아 계세요. 그녀의 수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루비 길리스가 선생님이 그녀의 슬레이트에 무언가를 쓰는 것을 보았는데 크리시가 그것을 읽고는 순무처럼 빨갛게 얼굴이 붉어지고 낄낄거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루비 길리스는 그것이 수업과 아무 관련이 없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앤 셜리, 내 선생님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마릴라가 알카롭게 말했다. 너는 선생님을 비판하려고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분이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배우는 것이 너의 할 일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그분에 대해 집에 와서 뒷이야기를 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내가 격려하지 않을 일이야. 나는 내가 착한 아이였기를 바란다. 정말로 그랬어요. 앤이 편안하게 말했다. 마릴라가 상상하는 것만큼 어렵지도 않았어요. 저는 다이애나와 앉아요. 우리 자리는 창문 바로 옆이라 빛나는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학교에는 좋은 아이들이 많고 점심시간에 끝내주는 재미를 보면서 놀았어요. 함께 놀 수 있는 작은 소녀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좋아요. 하지만 물론 저는 다이애나를 가장 좋아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다이애나를 숭배해요.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지독하게 뒤처져 있어요.
그들은 모두 5번째 책을 공부하는데 저는 4번째 책밖에 안 돼요. 저는 그게 일종의 불명예라고 느껴요. 하지만 저만큼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는 그들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는 곧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저희는 읽기, 지리, 캐나다 역사, 그리고 받아쓰기를 했어요. 필립스 선생님이 제 철자가 개탄스럽다고 말씀하셨고, 온통 표시가 된 제 슬레이트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리셨어요. 마릴라, 저는 너무 굴욕감을 느꼈어요. 저는 선생님이 낯선 사람에게는 좀 더 정중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루비 길리스가 저에게 사과를 주었고 소피아 슬론이 집까지 바래다 줄까요? 라고 쓰인 예쁜 분홍색 카드를 저에게 빌려주었어요. 내일 그녀에게 돌려주어야 해요. 그리고 틸리 불턴은 오후 내내 저에게 구슬 반지를 끼게 해주었어요. 마릴라, 제가 반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다락방의 오래된 핀 쿠션에서 그 진주 구슬들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릴라, 제인 앤드루스가 민니 맥퍼슨에게 들었는데 그녀가 프리시 앤드루스가 사라 길리스에게 제가 아주 예쁜 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마릴라, 그것은 제 평생 처음 받아본 칭찬인데 마릴라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이상한 느낌을 주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마릴라, 제가 정말로 예쁜 코를 가지고 있나요? 마릴라는 저에게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알아요. 내 코는 충분히 괜찮아.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은밀히 그녀는 앤의 코가 놀라울 정도로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녀에게 그렇게 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3주 전의 일이었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산 듯한 9월 아침, 앤과 다이애나는 에이벌리에서 가장 행복한 두 작은 소녀로서 자작나무 길을 쾌활하게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내 생각에 킬버트 블라이스가 오늘 학교에 올 것 같아. 다이애나가 말했다. 그는 여름 내내 뉴브런즈윅에 있는 사촌들을 방문하다가 토요일 밤에야 집에 왔어. 앤, 그는 엄청나게 잘생겼어. 그리고 그는 여자아이들을 끔찍하게 놀려. 그는 우리 삶을 아주 괴롭게 만든다고. 다이애나의 목소리는 그녀가 차라리 자신의 삶이 괴로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길버트 블라이스요. 앤이 말했다. 그 이름이 줄리아 벨과 함께 현관벽에 쓰여 있고 그 위에 커다란 주목이 적혀 있는 그 이름 아닌가요? 맞아. 다이애나가 고개를 젖히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줄리아 벨을 그렇게 많이 좋아한다고 확신하지 않아. 나는 그가 줄리아 벨의 죽은 개를 세면서 구구단을 공부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 저에게 죽은 개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앤이 간청했다. 제가 죽은 개가 너무 많은데 섬세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것을 벽에 쓰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가 감히 제 이름을 남자아이와 함께 적어 놓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물론 그녀는 서둘러 덧붙였다. 아무도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애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약간 굴욕적인 일이었다. 말도 안 돼. 다이애나가 말했다. 그녀의 검은 눈과 윤기 나는 머리털에는 이벌리 학교 남자아이들의 마음에 엄청난 파괴를 일으켜서 그녀의 이름은 현관벽에 단다스 6개의 주목에 등장했다.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이 절대 적히지 않을 거라고 너무 확신하지 마. 찰리 슬론이 너에게 완전히 반했어. 그는 자기 엄마에게 말이야. 내가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소녀라고 말했어. 그건 예쁜 것보다 더 나은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속속들이 여성스러운 애니 말했다. 저는 똑똑한 것보다 예쁜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찰리 슬론이 싫어요. 저는 눈이 튀어나온 남자아이는 참을 수 없어요. 만약 누가 제 이름을 그 애와 함께 적는다면 저는 절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다이애나 베리,
하지만 반에서 우등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앞으로는 길버트가 내 반에 있을 거야. 다이애나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반에서 우등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내가 말해줄 수 있어. 그는 거의 14살이지만 네 번째 책에 있을 뿐이야. 4년 전에 그의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건강을 위해 버타로 가셔야 했고 길버트도 함께 갔어. 그들은 거기서 3년을 지냈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길은 학교에 거의 가지 않았어. 이제부터는 우등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저는 기뻐요. 앤이 빠르게 말했다. 저는 겨우 9살이나 10살짜리 어린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보다 우등을 지키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느낄 수 없었어요. 어제 저는 그러울음 철자 맞추기에서 1등을 했어요. 조시 파이가 1등이었는데 글쎄 그 애가 책을 훔쳐봤지 뭐예요. 필립스 선생님은 보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프리시 앤드루스를 보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저는 그 애에게 차가운 경멸의 눈빛을 보냈고 그 애는 순무처럼 빨갛게 변했지만 결국 철자를 틀렸어요. 저 카이 집안 여자애들은 온통 속임수를 써. 다이애나가 붕괴하며 큰 길의 울타리를 넘어갈 때 말했다. 거티 파이가 실제로 가서 어제 개울에 있는 내 자리에 유병을 놓았지 뭐야. 말이나 돼. 나는 이제 그 애한테 말도 안 해. 필립스 선생님이 방 뒤쪽에서 트리시 앤드루스의 라틴어를 듣고 있을 때 다이애나가 앤에게 속삭였다. 내 바로 옆 통로 건너편에 앉아있는 아이가 길버트 블라이스야. 앤, 그를 쳐다보고 내 생각에도 그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봐봐. 앤은 그에 따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렇게 할 좋은 기회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 길버트 블라이스가 자기 앞에 앉아있는 루비 길리스의 긴 노란 머리 따은 것을 그녀의 자리 뒤에 은밀하게 핀으로 꽂는데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키가 큰 소년이었는데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에 장난기 가득한 헤이즐색 눈, 그리고 놀리는 듯한 미소로 비틀린 입을 가지고 있었다. 곧 루비 길리스가 선생님께 계산 문제를 가져가려고 벌떡 일어났는데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히는 줄 알고 작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로 넘어졌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고 필립스 선생님이 너무 엄하게 노려보셔서 루비는 울기 시작했다. 길버트는 핀을 둔 깜짝할 새의 시야에서 치우고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얼굴로 그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란이 가라앉아 그는 앤을 쳐다보며 형언할 수 없는 익살로 윙크했다. 나는 내 길버트 블라이스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앤이 다이애나에게 은밀히 말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대담한 것 같아. 낯선 소녀에게 윙크하는 것은 좋은 예의가 아니야. 하지만 오후가 되어서야 상황이 정말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필립스 선생님은 구석에서 리시 앤드루스에게 대수학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었다. 덜 익은 사과를 먹고 속삭이고 슬레이트에 그림을 그리고 실에 묶인 귀뚜라미를 통로 위아래로 몰고 다니며 놀았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앤셜리가 자기를 쳐다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왜냐하면 앤은 그 순간 길버트 블라이스의 존재뿐만 아니라 에이벌리 학교의 다른 모든 학생들의 존재조차 완전히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턱을 손으로 괴고 서쪽 창문으로 보이는 빛나는 호수의 푸른 모습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는 화려한 꿈의 나라에 멀리 가 있었고 자신의 놀라운 환상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소녀가 자기를 쳐다보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내세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실패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쳐다봐야 했다. 그 붉은 머리 셜리 소녀 작고 뾰족한 턱과 에이벌리 학교에 다른 어떤 소녀의 눈과도 같지 않은 커다란 눈을 가진 소녀. 길버트는 통로를 가로질러 손을 뻗어 앤의 긴 붉은 머리 따은 것의 끝을 집어들고 팔을 쭉 뻗어 들고는 귀를 찌르는 듯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홍당무, 홍당무.
그때 애는 복수심에 불타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쳐다보는 것 이상을 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고 그녀의 밝은 상상들은 고칠 수 없는 폐허 속으로 무너졌다. 그녀는 분노로 번득이는 눈으로 길버트에게 격분한 시선을 던졌는데 그 번득임은 마찬가지로 분노에 찬 눈물로 빠르게 꺼졌다. 비열하고 밉살스러운 남자애. 그녀는 격렬하게 외쳤다. 어떻게 감히. 그러고 나서 애는 자신의 슬레이트를 길버트의 머리 위에 내리쳤고 슬레이트 머리가 아니라 가운데가 완전히 금이 갔다. 에이벌리 학교는 항상 소란을 즐겼다. 이것은 특히 즐거운 소란이었다. 모두가 경악스러운 기쁨 속에서 오라고 말했다. 다이애나는 숨을 헐떡였다. 히스테리적인 경향이 있던 루비 길리스는 울기 시작했다. 토미 슬로는 그 광경을 입을 벌리고 쳐다보는 동안 귀뚜라미 팀을 완전히 놓쳐버렸다. 필립스 선생님은 통로를 성큼성큼 걸어내려와 앤의 어깨에 손을 무겁게 올렸다. 앤셜리,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홍당무라고 불렸다는 것을 온 학교 앞에서 말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였다. 길버트가 용감하게 나서서 말했다. 제 잘못이에요. 필립스 선생님, 제가 그녀를 놀렸어요. 필립스 선생님은 길버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나의 학생이 이러한 성질과 이러한 앙심 깊은 정신을 보이는 것을 보니 유감이다. 그는 마치 그의 학생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완전한 작은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사악한 감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듯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서 오후 내내 칠판 앞 단상에 서 있도록 해라. 애는 채찍에 맞은 것처럼 그녀의 민감한 영혼이 떨리는 이 벌보다는 차라리 매를 맞는 것을 무한히 선호했을 것이다. 창백하고 굳은 얼굴로 그녀는 복종했다. 필립스 선생님은 분필 크레용을 들고 그녀의 머리 위에 칠판에 썼다. 앤셜리는 아주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앤셜리는 자신의 성질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글씨를 읽지 못하는 가장 낮은 학년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리내어 읽었다. 애는 그 글자를 머리 위에 두고 오후 내내 거기 서 있었다. 그녀는 울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분노가 아직 그녀의 가슴 속에서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고 그것이 그녀를 굴욕감의 모든 고통 속에서 지탱해 주었다. 앙심을 품은 눈과 분노로 붉어진 뺨으로 그녀는 다이애나의 동정 어린 시선과 찰리 슬론의 붕괴한 고개 끄덕임 그리고 조시 파이의 악의적인 미소를 똑같이 대면했다. 길버트 블라이스에 관해서는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시는 그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는 말도 걸지 않을 것이다. 수업이 끝났을 때 애는 붉은 머리를 높이 쳐든 채 걸어 나갔다. 길버트 블라이스가 현관문에서 그녀를 가로막으려고 했다. 내 머리를 놀린 것 정말 미안해. 앤. 그는 뉘우치는 듯 속삭였다. 솔직히 정말 미안해. 이제 영원히 화내지 마. 애는 쳐다보지도 들었다는 기색도 없이 경멸적으로 지나쳤다. 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이애나가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반은 비난하듯 반은 감탄하듯 숨죽여 말했다. 다이애나는 자신이라면 길버트의 요원을 결코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느꼈다. 저는 길버트 블라이스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필립스 선생님은 제 이름에서 이자도 빼고 철자를 쓰셨어요. 죄가 제 영혼 속으로 들어왔어요. 다이애나. 다이애나는 앤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것은 이해했다. 길버트가 내 머리를 놀린 건 신경 쓰지 마. 그녀가 달래듯이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여자아이들을 놀리잖아. 내 머리가 너무 검다고 비웃어. 그는 나를 까마귀라고 12번이나 불렀어. 게다가 나는 그가 전에 무엇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까마귀라고 불리는 것과 홍당무라고 불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괜히 위험 있게 말했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제 감정을 끔찍하게 다치게 했어요. 다이애나, 만약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더 이상의 고통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계속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에이벌리 학생들은 종종 점심시간을 언덕 너머 벨시의 큰 목초지를 가로질러 있는 그의 가문 비나무 숲에서 껌을 채취하며 보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선생님이 기거하는 에벤 라이트 씨의 집을 주시할 수 있었다. 필립스 선생님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은 학교 건물로 달려갔다. 하지만 거리가 라이트 씨의 집으로 가는 길보다 약 3배는 길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3분 정도 늦게 도착하기 일쑤였다. 다음 날 필립스 선생님은 그의 돌발적인 개혁 발작 중 하나에 사로잡혀 점심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아왔을 때 모든 학생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기를 기대한다고 공표했다. 늦게 오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었다. 모든 남자아이들과 몇몇 여자아이들은 평소처럼 벨시의 가문 비나무 숲으로 갔는데 한 번 씹을 만큼만 채취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가문 비나무 숲은 유혹적이고 노란 검 열매는 마음을 홀렸다. 그들은 채취하고 꾸물거리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평소처럼 시간이 흐른 것을 상기시킨 첫 번째 일은 오래된 가문비나무 꼭대기에서 지미 글로버가 선생님 오신다고 외치는 소리였다. 땅에 있던 여자아이들이 먼저 출발하여 아슬아슬하게 제 시간에 학교 건물에 도착했지만 1초의 여유도 없었다.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야 했던 남자아이들은 늦었고 껌을 전혀 채취하지 않고 숲 깊은 곳에서 고사리 속에 허리까지 잠긴 채 행복하게 거닐며 마치 그늘진 장소의 야생 여신이라도 된 것처럼 머리에 쌀백합 화관을 쓰고 부드럽게 노래하던 앤이 가장 늦었다. 하지만 앤은 사슴처럼 달릴 수 있었다. 그녀는 장난스러운 결과를 낳으며 달렸는데 문 앞에서 남자아이들을 따라잡았고 필립스 선생님이 막 모자를 걸고 있는 순간 그들 틈에 휩쓸려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필립스 선생님의 짧았던 개혁 에너지는 끝났다. 그는 12병이나 되는 학생들을 벌주는 번거로움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했으므로 그는 희생양을 찾기 위해 둘러보았고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잊어버린 백합 화관이 한쪽 귀 위로 비스듬히 걸쳐져 있어 그녀에게 특히 방자하고 단정치 못한 모습을 준 앤에게서 그 희생양을 발견했다. 앤 셜리, 내가 남자아이들의 교제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으니 오늘 오후에는 그 취향을 충족시켜 주겠다. 그가 비꼬는 듯 말했다. 내 머리에서 그 꽃들을 빼고 길버트 블라이스 옆에 앉아라. 다른 남자아이들이 낄낄거렸다. 다이애나는 연민으로 창백해져서 앤의 머리에서 화관을 나가채고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앤은 돌처럼 변한 듯이 선생님을 응시했다.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었니? 앤, 필립스 선생님이 엄격하게 물었다. 네, 선생님, 앤이 느리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정말로 진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진심이라고 장담한다. 여전히 모든 아이들이 특히 앤이 혐오하는 그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그것은 상처난 곳을 쑤시는 것 같았다. 당장 나에게 복종해라. 잠시 동안 앤은 불복종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거만하게 일어나 통로를 가로질러 걸어가 길버트 블라이스 옆에 앉아 책상 위에 팔을 괴고 얼굴을 묻었다. 얼굴이 아래로 내려갈 때 그것을 힐끗 본 루비 길리스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너무 하얗고 그 안에 끔찍하게 작은 빨간 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앤에게 이것은 모든 것의 끝과 같았다. 똑같이 유죄인 12명 중에서 벌을 받기 위해 혼자 선택된 것도 충분히 나빴다.
남자아이와 함께 안도록 보내진 것은 훨씬 더 나빴지만 근 남자아이가 길버트 블라이스여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상처 위에 모욕을 쌓는 것이었다. 애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고 노력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녀의 온 존재는 수치심과 분노, 굴욕감으로 들끓었다. 처음에 다른 학생들은 쳐다보고 속삭이고 낄낄거리고 옆구리를 찔렀다. 하지만 애니 머리를 절대 들지 않았고 길버트가 마치 영혼 전체가 분수 계산에만 몰두한 것처럼 계산했기 때문에 그들은 곧 자기들의 과제로 돌아갔고 애는 잊혔다. 필립스 선생님이 역사 수업을 부르셨을 때 애는 갔어야 했지만 애는 움직이지 않았고 수업을 부르기 전에 프리실라에게 라는 시를 쓰고 있던 필립스 선생님은 여전히 고집스러운 운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가 없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 번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길버트가 자기 책상에서 너는 달콤해라는 금색 좌우명이 새겨진 작은 분홍색 사탕 하트를 꺼내 앤의 팔 아래 곡선으로 슬쩍 밀어 넣었다. 그러자 앤은 일어났고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분홍색 하트를 잡고 바닥에 떨어뜨려 뒤꿈치 아래로 지시겨 가루로 만들고 길버트에게 한번 쳐다볼 가치도 없다는 듯이 그녀의 자세로 돌아갔다. 수업이 끝났을 때 애는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과시하듯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책과 쓰기, 공책, 펜과 잉크, 성경과 산수책을 꺼내서 금이 간 슬레이트 위에 깔끔하게 쌓았다. 앤, 그 모든 것을 왜 집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들이 길에 나서자마자 다이애나가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 전에 감히 질문할 수 없었다. 저는 더 이상 학교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앤이 말했다. 다이애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가 진심인지 확인하려고 앤을 쳐다보았다. 마릴라가 너를 집에 있게 해줄까? 그녀가 물었다. 마릴라는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앤이 말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을 거예요. 오, 앤. 다이애나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보였다. 네가 너무 못됐다고 생각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필립스 선생님이 나를 그 끔찍한 거티 바위 옆에 앉게 하실 거야. 나는 그럴 거라고 알아. 왜냐하면 그 애는 혼자 앉아 있으니까 돌아와줘. 앤, 저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세상 어떤 일이라도 거의 다 할 거예요. 다이애나, 앤이 슬프게 말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 몸이 산산조각 찢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할 수 없으니 제발 부탁하지 말아주세요. 제 영혼을 몹시 괴롭히고 있어요. 네가 놓칠 모든 재미를 생각해봐. 다이애나가 애통해하며 말했다. 우리는 개울가에 가장 사랑스러운 새 집을 지을 예정이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공놀이를 할 거고. 앤, 너는 공놀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건 엄청나게 신나는 일이야. 그리고 우리는 새 노래를 배울 거고. 제인 앤드루스가 지금 그것을 연습하고 있어. 그리고 앨리스 앤드루스가 다음 주에 새로운 펜지 책을 가져올 거고. 우리는 모두 개울가에서 차례대로 그것을 소리내어 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소리내어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잖아. 어떤 것도 앤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그녀는 필립스 선생님에게 다시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며 집에 도착해서 마릴라에게 그렇게 말했다. 말도 안 돼. 마릴라가 말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앤이 엄숙하고 비난하는 듯한 눈빛으로 마릴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릴라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저는 모욕을 당했어요. 모욕이라니 쓸데없는 소리구나. 너는 내일 평소처럼 학교에 갈 거야. 오, 아니요. 애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마릴라, 저는 집에서 제 숙제를 배우고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 착하게 행동하고 내내 입을 다물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마릴라에게 장담해요.
마릴라는 앤의 작은 얼굴에서 단념하지 않는 고집과 놀랍도록 닮은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이해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현명하게 결심했다. 오늘 저녁에 레이첼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해 물어봐야겠어. 그녀는 생각했다. 지금 앤과 논쟁해봐야 소용없어. 앤은 너무 격앙되어 있고 한번 마음먹으면 엄청나게 고집이 세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의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필립스 선생님이 다소 고압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 같기는 해. 하지만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 그냥 레이첼과 상의해야겠어. 레이첼은 아이 10명을 학교에 보냈으니 이 문제에 대해 뭔가 알아야 해. 게다가 지금쯤이면 이야기 전체를 다 들었을 거야. 마릴라는 린드 부인이 평소처럼 부지런하고 쾌활하게 퀼트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제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약간 쑥스러운 듯이 말했다. 레이첼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애니 학교에서 일으킨 소동 때문이겠지. 그녀가 말했다. 틸리 불터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들러서 나에게 그 일에 대해 다 이야기해 줬다네.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릴라가 말했다. 그 아이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단언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격앙된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해 왔어요. 저는 상황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아이는 너무 예민해요. 레이첼, 당신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내 조언을 구했으니 마릴라. 린드 부인이 상냥하게 말했다. 린드 부인은 조언을 부탁받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아이의 비위를 좀 맞춰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일세. 내 생각에는 필립스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아. 물론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알다시피. 그리고 물론 어제 성질을 부린 것에 대해 벌을 준 것은 그가 잘한 일이었지. 하지만 오늘은 달랐네. 늦게 온 다른 아이들도 엠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벌을 받았어야지. 그 말일세. 그리고 나는 여자아이들을 벌주기 위해 남자아이들과 안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네. 그것은 정숙하지 못해. 틸리불터도 정말 화가 났더군. 그녀는 줄곧 앤 편을 들었고 모든 학생들도 그랬다고 말했어. 앤이 왠지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나는 그 아이가 그렇게 잘 지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그럼 당신은 제가 그 아이를 집에 있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정말로 생각하세요? 마릴라가 놀라서 말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 스스로 학교에 가겠다고 말할 때까지는 다시 학교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릴라, 장담하건대 한 주 정도 지나면 그 아이는 화가 풀려서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거예요. 정말로요. 반면에 만약 당신이 당장 학교에 가라고 강요하면 다음에 또 어떤 별난 짓이나 성질을 부려서 이전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지 하늘만이 아시지요. 내 의견으로는 덜 소란을 피울수록 더 나아요.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놓칠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말이지요. 필립스 선생님은 교사로서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가 유지하는 규율은 터무니없어요. 정말이지요. 그리고 그는 어린 학생들을 소홀히 하고 퀸즈 아카데미를 준비하는 그 큰 학생들에게 모든 시간을 쏟고 있어요. 그의 삼촌이 이사주도적인 이사가 아니었다면 그는 내년에 학교를 맡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나머지 두 이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있으니까요. 정말이지요. 정말이지. 이 섬의 교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레이첼 부인은 마치 자신이 이 지방의 교육 시스템의 수장이라면 모든 일이 훨씬 더 잘 관리될 것이라고 말하듯이 고개를 저었다. 마릴라는 레이첼 부인의 조언을 따랐고 앤에게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앤은 집에서 숙제를 하고 집안일을 했으며
차갑고 보랏빛 도는 가을 황혼에 다이애나와 놀았다. 하지만 길에서 길버트 블라이스를 만나거나 주일 학교에서 그와 마주칠 때 그녀는 자신을 달래려는 그의 분명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녹지 않는 차가운 경멸로 그를 지나쳤다. 심지어 다이애나의 중재 노력조차 소용이 없었다. 애는 평생 길버트 블라이스를 미워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가 길버트를 미워하는 만큼 그녀는 자신의 열정적인 작은 마음의 모든 사랑으로 다이애나를 사랑했다. 그녀의 호불호는 동등하게 강렬했다. 어느 날 저녁, 마릴라가 사과 바구니를 들고 과수원에서 들어왔을 때 앤이 황혼역 동쪽 창가에 혼자 앉아 흐느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대체 이번엔 무슨 일이냐? 앤, 그녀가 물었다. 다이애나 때문이에요. 앤이 호사스럽게 흐느꼈다. 저는 다이애나를 너무 사랑해요. 마릴라, 저는 그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저희가 자라면 다이애나가 결혼해서 저를 떠나버릴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아요. 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 한편이 미워요. 정말 맹렬하게 미워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상상했어요. 결혼식과 모든 것을요. 다이애나는 눈처럼 하얀 예복을 입고 베일을 쓰고 여왕처럼 아름답고 위엄 있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들러리로 저 역시 예쁜 옷과 부풀린 소매를 입겠지만 미소 짓는 얼굴 아래에 상심한 마음을 숨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이애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죠에. 여기서 애는 완전히 무너져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마릴라는 경련하는 얼굴을 숨기기 위해 재빨리 몸을 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아 아주 호탕하고 평소답지 않은 웃음을 터뜨렸고 마당을 가로지르던 매튜는 놀라서 걸음을 멈췄다. 마릴라가 저렇게 웃는 것을 이전에 언제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앤셜리? 마릴라가 간신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말했다. 내가 굳이 걱정거리를 빌려와야 한다면 제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빌려오렴. 네가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정말 확실한 것 같구나. 앤과 다이애나가 에이벌리 학교에서 겪게 된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앤은 다시는 학교를 가지 않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